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연구소 양은철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제가 최근에 기고한 정세화 정책에 실린 북한 경제 3중고, 코로나 사태, 경제제재, 태풍 피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 2중고라는 말은 많이 들어도 이제 3중고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이번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래 이제 계속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 유엔의 경제 제재, 그리고 올해 들어서 나타난 코로나 코비드-19 사태, 그리고 또 여름에 겪은 태풍 피해, 이 세 가지가 지금 중복돼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3중고라는 표현을 썼고, 흔히 영어에서는 이제 트리플 디스프레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극복하기도 어렵고 또 가중되는 그런 어려움인데, 과연 얼마나 북한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2019년 12월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 우한에서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올 3월 달에 이제 WHO에서 감염병의 최고 등급인 팬데믹, 말 그대로 그냥 전 세계적인 이제 재난으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월에 이제 WHO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북한은 1월 22일 날 북중 국경을 봉쇄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 제재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의 이제 무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왔는데, 과감하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모든 물질,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인 자원의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는 그런 정말 거의 겪어보지 못한 최근의 그런 사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수를 두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자국에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을 때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북한이 지금 병원 시설이나 보건 후생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병이 전파됐을 때 이것이 단순한 어떤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김정은에 대한 리더십이나 이런 데 대한 도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염려에 대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나름대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는 물론 보도는 있지만 나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코로나 코비드-19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얼마 전 그 이제 RFA 보도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북한에 있는 이제 러시아 대사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국경을 모두 봉쇄를 하고 있는 이유로 러시아 그 외교관이 이제 러시아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뭐 상황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아주 강경한 태세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은 코로나19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제 가장 북한의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부분은 일단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됐다는 사실이죠. 또 실제로 교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중국 경제도 이제 2020년 이제 1사분기, 1분기에 약 한 마이너스 7%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교역량이 감소했을 거라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그 생존하기엔 최소한의 물자, 전략 물자들, 원유, 식량 공급인데 중국 측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봄에 중국에서 북한에다가 60만 톤의 이제 식량, 쌀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제공했다는 그런 간접적인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 보면은 나름대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8년도하고 19년도만 하더라도 그 북한의 무역 이제 중국과의 교역량이 좀 전년 대비 한 86%에서 19년도에는 한 2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강해진 거죠. 특히 이제 2016년, 2017년에 이제 유엔 결의안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2016년을 피크로 하향길에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났고, 또 북한은 전통적으로 어떤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북중 접경 지역, 정확하게는 이제 중국 측 지역이죠. 뭐 길림성이나 이런 데서 공장을 운영하는 이른바 역외 가공 생산 공장들도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0년 8월 뭐 한국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한반도에 큰 이제 집중호우가 나타났고 뭐 태풍 바비라든가 마이삭 이런 것들의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도 광산 광업연합 기업소, 뭐 대형 청년 영웅 광산 등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또 함경남도 단천 같은 경우 이제 마그나사이트의 주 생산지인데 그런데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처럼 이제 도로 포장률이 낮고 또 기반 시설이 부족한 데서 이러한 큰 타격을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경제 제재, 태풍 피해를 결국 한꺼번에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돌격대로 알려진 이제 군 중심의 어떤 특수부대가 이제 특수 집단이 가서 단기간에 하지만 과연 그 효과는 대단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또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고, 결국 그러다 보면 이러한 충격 자체가 굉장히 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순위가 이제 필요한데, 물론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경제 복구에 나설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만 해도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미국과의 극적인 정치적인 타협이나 비핵화 시행을 하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차 정치국 회의에서도 뭐 10월 10일까지 큰 물피해 복구를 끝내라고 말은 했지만 이것이 과연 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뭐 한국이 주가 되겠지만은 국제사회의 협력이 없이는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나름대로 자력갱생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산화인데, 과연 지금 중국으로부터 모든 이제 원자재가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또 북한 성장의 한 축인 장마당에서도 공급이 제한되고 있고 중국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과연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는가는 전 큰 의문점이라고 생각하고, 회복이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래는 무역을 중시하는 국가가 아니고 자력갱생을 중시하는데, 아무리 무역이 증가가 한더라도 과연 경제 성장이 또 계속 될 것인가도 사실 의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한 연구를 보니까 이제 수출 고도화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교역재화를 생산하는 이제 제조업 기술 수준이나 이제 산업 생산성을 알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그 수출 고도화 지수가 낮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부가가치가 낮은 광물 또는 노동 집약도가 낮은 이제 저부가치 상품 정도를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 북한의 수출 고도화 지수가 인도나 베트남의 한 70%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역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개선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자체가 발전할 거라고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죠. 일단 외부와의 교육을 전부 마치고 결국 북한 나름대로 장마당도 무시하고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결국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자력갱생과 국산화 전략을 써서 나름대로 내핍을 견뎌나가면서 하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이 되고 다시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 문제가 없지만, 특히 코로나19 사태처럼 이게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는 과연 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김정은의 지도력도 큰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이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달성 실패도 인정했고, 북한에서 이제 더 이상은 당과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북한이 어떤 경제 정책을 쓰냐가 핵심인데, 특히 내년도 2021년도가 중요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면밀히 잘 보면은 아마 어떤 나름대로의 뭐 최적의 해답은 못 얻지만 적어도 이제 세컨 베스트가 되는 추정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